늘 꾸준히 함께 가는 MC 김교준입니다. 상담센터 세안남 이도헌 부서관입니다. 역시 교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시라는 말이 이제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독립을 몰래 꿈꾸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오늘 설명해 주실 공제 항목,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역대 공제 중 아주 긴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 이제 복잡한 친구인데 어떤 공제입니까? 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뭐 전세자금 대출이다. 그렇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요건부터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자, 요건은 총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첫 번째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차입금이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네. 자, 이때 2013년 8월 13일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는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건을 다 충족했을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줍니까? 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한도가 있습니까? 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와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다면 이 두 가지 공제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3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이것이 궁금하다. 따단 3위. 3위, 연도 중 주택을 팔아서 무주택이 된 경우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 공제의 무주택은요, 연도 중에 주택을 단 한 번이라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번,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의 무주택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팔아도 상관없다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교준 씨가 잘 이해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스피드, 휘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그런 근로소득자가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 집으로 전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스피드 퀴즈 치곤 되게 루즈하네요. 그렇다 아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정답. 바로 두 번째 넘어가죠. 반대로 10월 달에 이 부모님 집에서 독립을 해서 나왔습니다. 네. 독립해서 나와서 집을 구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원리금 일부를 상환을 했어요. 네. 그럼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처럼 세대주만 가능한 겁니까? 자,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 조항이 됩니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주택 마련저축 소득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이 세 가지를 이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세대주가 받고 본인이 세대원이라면 안 된다. 맞습니다. 네. 네, 2위 말씀해 주십시오. 자, 2위. 빠밤. 전세자금 대출을 언제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두 번째 요건이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바로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3개월의 이 범위를 넘어간 상태에서 내가 이미 대출을 받았더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원칙이죠. 재계약을 갱신을 하면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2014년 2월 2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요, 이 임대차 계약서상 이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도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자, 이주하기 전 주택, 이주하기 전에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초에 대출금을 계속해서 갚아나가고 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망의 1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 빠밤.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입한 신용대출 상환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목적은 똑같으나 네. 방법이 달랐는데 이 경우에 공제가 되는 겁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출기관, 그러니까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된다. 네. 자, 이 요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세자금 대출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신용대출을 받아서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 대출금이 은행에서 임차인, 그 차입자죠? 예, 지급이 되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제 지급하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그냥 직접 쏴주지 않습니까? 다이렉트로 써야 됩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신용대출 그리고 뭐 일반 법인, 뭐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그런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은행에서 직접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근데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습니다. 오, 더 있습니까?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 그러니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준 씨한테 대출을 해준 경우. 그렇죠. 뭐 개인끼리 계약서를 썼겠죠. 네, 전 대부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무원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이 차입자가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차입 시점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 조건입니다. 빠른 날 중 플러스 마이너스 1개월로 줄어든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오늘도 사실 주택이다 보니까 달렸습니다. 아유,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네. 정확한 명칭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맞습니다. 아직 주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갑니다. 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